자, 안녕하세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전 수업 시간에 내드린 과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펫 클리닉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이 last name으로 검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last name으로 검색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 값도 주지 않으면 모든 값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모든 유저들이 이 중에서 특정한 last name으로 검색을 하면 그 유저가 보이고, 또 이 last name 뒤에 있는 값들은 앞부분만 일치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ES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네요. ES로 시작하는 이름이 두 개가 있죠. 에스코비토라 에스타반, 두 명이 있는데, 그래서 ES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두 명이 검색이 다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기능을 first name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고쳐볼게요. 자, 그럼 먼저 화면에서 보이는 이 검색 옵션을 last name 대신에 first name으로 바꿔야겠죠? 자, 검색하는 화면은 여기 있습니다. find owners. 그래서 여기 보면 last name 있죠? 이거를 first name으로 고쳐주고, 이 입력받는 값을 기본적으로 last name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값을 우리는 first name으로 바인딩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바인딩을 받아오면 컨트롤러, 오너 컨트롤러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last name이 널인 경우에, 혹시라도 널이 나왔을 경우에는 비어있는 문자로 바꿔줘서 모든 값들이 다 검색이 되도록 이런 일들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똑같이 first name일 때도 똑같이 그렇게 동작하도록 보장을 해주고, 자, 주석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리파지토리에서 DB에서 실제로 검색을 해오는 부분인데, 뭐 비슷하게 만들면 되죠. first name이라고 고쳐주고, get first name, 그 다음에 메서드는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던 쿼리도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해서 넣고, 흔히들 이렇게 하죠.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네. 네, 파람 해서 first name, 그리고 이 파라미터 이름을 이 쿼리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콜론 한 다음에 first name 이렇게 참조하고 있고, 우리는 조건을 first name에다가 걸어야 되니까. 자, 다 됐죠?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그냥 디버거 모드가 아니라 그냥 실행을 하고요. 뭔가 잘 안 됐을 때만 디버거 모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자, 여기서 그냥 검색을 해보면 일단 first name에 J2로 겹치는 게 두 명이 있죠. 제인이랑 제프 두 명이 있으니까 J2로 검색을 해보죠. 자, 어때요? 제가 원하는 대로 검색이 됐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 이렇게 first name이 있는데 항상 앞이 매칭이 돼야 돼요. 우리가 쿼리를 짠 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쿼리의 앞부분이 매칭이 되고 뒤만 이제 와일드 카드를 줬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랜덤하게가 아니라 contains 조건으로 이제 가운데 있는 값으로도 검색을 하고 싶은 거죠. 검색 성능은 좀 떨어지겠지만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느려지진 않을 거예요. 가령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리아로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퀴즈인데 한번 풀어보죠. 간단하죠. 딱 봐도 이 와일드 카드를 앞에다 주면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줘야 됩니다. 콜론 뒤에다 주면 안 돼요. 콜론이랑 이 부분이 그 키워드로 바뀌는 거니까, 값으로 바뀌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리아로 검색을 하면
네. 뒤에 비어있는 문자열이 있어서 그렇죠. 아리아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제대로 검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오너의 에이지를 추가해보자. 나이 값을 받아보자인데,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손볼 곳이 아주 많아요. 자, 천천히 하나씩 해보죠. 먼저, 도메인 모델에다가, 오너라는 모델에다가 에이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에이지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 getter setup를 추가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하면 에러가 날 텐데, 에러를 보면서 하나씩 고쳐볼까요? find를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이 에러가 나는 이유는 에러가 발생하면 항상 에러 메시지를 읽어야 된댔죠. 프로세싱 폼을 하다가 에러가 난 거니까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쿼리를 만들다가 에러가 난 거예요. 쿼리를 보면 use lag privilege or object not found, 이거는 이런 컬럼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컬럼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저는 익히 알고 있어서 봐도 그냥 바로 알지만, 여러분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에러 메시지로 구글링을 해서 학습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지.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시간에 살펴봤던 그 애플리케이션 다 프로퍼티즈 파일을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파일이 어디 정의되어 있는지, 데이터 파일이 어디 정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 리소시스 디렉토리 밑에 있고요. 리소시스 디렉토리 밑에 DB 밑에 HSQL DB 스키마 파일에 우리가 원하는 스키마 오너에 age 그 다음에 인티저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또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왜 에러가 나냐면 row column count mismatch죠. 이거는 데이터를 넣을 때 주로 발생하는 에러인데, 컬럼에 맞게 인서트 문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컬럼을 하나 추가했는데 데이터는 그 컬럼 무시하고 그 다음 컬럼에 들어갈 데이터부터 넣고 있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난 거니까 제 나이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릇파릇한 20대는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뜰 텐데, 문제는 나이를 입력받을 수 있는, 안 뜨네요. 네. invalid character value, invalid, 네. 위치가 잘못됐죠? 이름 뒤에 나이를 줘야 되겠죠? 지금 저기 last name 들어가야 될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제대로 떴을 텐데, 나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없네요. 자, 화면을 가서 고쳐보죠. 이 화면은 create or update owner form이라는 뷰고요. 여기서 last name 대신에 age 나이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을 보여주고, 여기서 커맨드 9를 F9를 눌러서 빌드만 해주면 제가 만든 변경사항이 바로 뷰에 적용이 됩니다. 제가 굳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띄우진 않아도 돼요. 이렇게 보이면 이제 우리가 나이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검색을 해보면 근데 나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오너 리스트에도 역시 수정을 합시다. 그래서 테이블 헤더 쪽에 나이 다음에 이름 다음에 나이를 출력을 해주고, 자, 이렇게 이름을 출력해주고 커맨드 F9를 눌러서 목록에서 이렇게 나이가 제대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 유저를 눌렀을 때 그 한 유저 디테일에 대한 정보에서 역시 나이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어요. 여기도 비슷하게.
자, 이렇게 나이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뷰는 타임리프라는 뷰 엔진으로 만든 거예요. 타임리프라는 템플릿 엔진으로 만들어져 있는 뷰인데, 이 th 텍스트 이런 문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타임리프를 학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스프링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본적인 이 프로젝트 구조를 분석했고, 조금씩 수정하면서 기능들을 조금 다듬거나 추가해보면, 변경하거나 추가해보면서 조금 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타임리프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해도 당연한 거예요. 타임리프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학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age를 추가했고요. 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대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제가 입력한 30이라는 값으로 날짜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전 시간에 제가 과제로 내드렸던 이 프로젝트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과제를 내드렸고, 그 과제에 대한 풀이를 이번 수업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스프링 소스 코드를 보면서 스프링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능, IOC, AOP, 그리고 PS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